안녕하세요. 사주PD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화일간의 2020년 경자년의 특성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태양의 기운은 본래 경금을 제대로 숙성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천명에 해당합니다. 즉 경금이라고 하는 열매를 세상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외형적인 부분들에 특히 목적을 두게 되는 부분들이죠. 외형적인 성장과 발전, 분화 뭐 이런 개념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병화라고 하는 속성은 멈추지 않고 계속 확장하고 확산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천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그 가장 응축의 극음에 해당하는 응축의 기운을 같이 겸하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 확장과 확산과 응축이 이루어지는 본질적인 목적은 경금이라고 하는 열매를 외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죠.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추고 성장시켜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병정화의 일간들은 특히 경금이라고 하는 재적인 요소를 완성하는데 민감하게 재능이 발달하거나 초기 발달할 가능성이 많으며, 정화는 병화가 외형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데 집중했다면 정화의 단계는 내면적인 숙성에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특성들의 어떤 구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병화는 비유를 들자면은 낮 시간대에 해당하는 것이고 계절로는 여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임수는 밤 시간대에 해당하고 계절로는 겨울에 해당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대대작용을 하는 목적은 가불목을 잘 키워서 제대로 된 경금이라고 하는 열매를 잘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내용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해자축의 구간에 놓여져 있는 병화의 일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자축은 극음의 시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는 겨울에 해당하겠죠. 겨울에 해당하는 병화 태양은 곳곳에서 각광을 받게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듯이 겨울에는 항상 따뜻한 곳을 찾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해자축월의 극음의 응축이 돼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 혹은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는 시점에는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확산의 인자를 본능적으로 요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인기의 속성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구간을 지나는 과정에서 경자년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더 균형이나 어떤 밸런스적인 면에서 임수의 힘이 조금 더 강해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보조적으로 간목이라고 하는 천간의 인자를 요구받게 되고, 지지에서는 인목이나 그런 어떤 그 목기운의 발신, 새롭게 탄생하는 인자를 요구받게 되기도 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해중 간목을 해수대운에서는 조금 더 요구하게 되는 속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병화일간이 해자축 대운을 지나는 데 있어서 수세가 많거나 강한 상태의 조건에 있었을 때의 경자세년은 일에 치이거나 뭔가 문제가 조금 더 생기거나 불편한 어떤 심리적으로 쫓기는 상황의 어떤 균형이 흐트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항상 간목이라고 하는 나를 보완하고 보호하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노력이 이 기간 동안에 선행되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을 지니게 된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묘진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묘진월은 봄에 그 가불목이 생기가 튀어나오는 상태가 돼서 병화가 본인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임무 수행의 역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죠. 가불목의 화초들을 세상에 나오는 시점에서 병화를 통해서 계속 인출작용을 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역시 한편에서는 임수라고 하는 대대작용을 통해서 온도의 차를 주거나 밤낮의 차를 두면서 음양, 확장과 수축의 작용을 꾸준하게 유지시켜 주려고 하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경자년에 어떤 수세의 흐름이 들어온다라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반기는 상태가 되겠으나, 역시 진대운을 지나는 병화일간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수세가 왕성하게 짜여지면서 목기가 파극될 가능성이 덜어 존재하는 부분들을 잘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디의 재능이 많거나 뭔가 능력이 많은 병화일간, 봄의 병화일간들이 이 대운의 흐름을 지날 때에 수세가 얼마나 점증하거나 증가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잘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봄의 새싹과 만물의 어떤 생기가 돋아나는 시점에 홍수가 되는 어떤 환경과 유사한 패턴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부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 사오미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오미 구간은 한여름의 조건에 해당하죠. 굉장히 병화가 뚜렷하게 가장 왕성한 확산작용을 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가불목을 최대치로 성장시키는 작업이 모든 천간의 기운들과 더불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 무조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임수의 대대작용을 통해서 전체적인 큰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치부가 됩니다. 그래서 임수가 있건 없건 혹은 너무 많아서 병적인 요소가 되는 상태가 아닌 바에는 경자년은 사오미 대운을 지나는 병화일간에게 있어서 반기는 상태다. 그 다음에 병화가 해야 되는 경금을 잘 숙성시키기 위한, 성장시키기 위한 할 일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임수와 계수의 어떤 영향력 하에서 존재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지거나 긍정적인 상태의 어떤 변화를 가져가 보는데 유리한 상태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을의 환경으로 들어가죠. 가을에는 추수철에 해당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금이 완성되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금의 어떤 시점이 되면 병화가 완성되면서 정화의 조력과 간목이 같이 요구되는 상태가 되겠죠. 일단 역시 마찬가지로 가을에도 가을과 겨울 마찬가지입니다. 가을과 겨울의 대운에서는 병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 특히 효용성이 증가되는 상태가 됩니다. 곡식이 익어가고 열매가 완전히 익어갈 때는 반드시 병화의 외적 열의 작용과 정화의 내적 열 침투의 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전반적인 큰 대세론적으로는 임수와 역시 괴를 같이 하여 음양의 어떤 밸런스를 맞춰주는 부분들은 늘 필요한 상태가 되겠죠. 마치 병화는 우리 몸의 심장과 같은 어떤 속성과 닮아 있는데 심장은 밖으로 팽창하는 기운과 안으로 수축하는 기운이 계속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상태인데 수축은 병화의 작용이고 수축은 임수의 작용이고 팽창은 병화의 작용이기 때문에 병화와 임수는 사실 서로 띄워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현상계에 한해서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신유술 금국의 어떤 그 가을의 환경에서도 병화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고 임수가 적절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는 반길 만한 상황이다라고 논하게 됩니다. 가장 재미있게 봐줘야 되는 부분들은 역시 진술충미월에 해당하는 시점이 됩니다. 특히 술월이 되게 됐을 때에는 씨앗의 종자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므로 이때에는 신금이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 상태가 되고 신금은 반드시 임수를 요구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병화가 술월이 되면 바톤터치를 경금을 그동안 숙성시켰던 과정을 정돈하고 정리하고 한 발 물러서는 상태를 요구받게 되죠. 그래서 자기와 괴를 보조를 같이 했던 임수라고 하는 그 대대작용을 하는 어떤 파트너에 신금을 넘겨주는 상태가 되고 신금은 암암리에 임수를 통해서 불려지는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 게 그것이 이제 나중에 넘어가는 해수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 다시 나오게 되죠. 어떤 이런 그 순환상생의 법칙과 패턴을 잘 이해하시는 게 이제 난강망을 이해하는 가장 지름길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진술충미월에는 대부분 천간에서 하늘의 입법으로서의 간목의 기운을 굉장히 요구받게 된다는 측면은 중요한 가치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병화가 수세가 약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경자년에 걸쳐서 발전할 수 있는 속성,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속성이 뚜렷이 존재함을 잘 인지한다 보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수세가 너무나 많은 병화일간은 경자년에 매우 신중한 결정과 행보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PD입니다.